네, 마켓 2막 2장입니다. 저희 마켓 2막 1장은 시청자 여러분의 새로운 주식 인생을 열어드리는 프로그램이 되겠다고 저희가 개편 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중국 증시가 정말 강세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거래일 동안 하루를 제외하고 계속 오르고요. 그 하루 내렸던 날도 0.1% 소폭의 하락이고요. 어제도 급등했는데 오늘도 오릅니다. 오늘도 소폭이나마 0.1% 강보합권의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후강통이 앞으로 시행될 것이다. 시행 일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프로그램 개편을 했었는데 1%에 불과한 중국 증시 안의 외국인의 비중이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출발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국의 또 금리 인하까지 나오게 되면서 5일선 부근에 있던 중국 증시가 이렇게 300포인트 넘는 급등을 보여줄 것이라는 건 사실 단순한 논리였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니까 누가 사겠습니까? 네, 사기가 참 어려운 건데요. 중국의 대한투자 역시도 증시 안에서 활발합니다. 어제 중국의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중국 원양자원의 주가를 보시죠. 중국 원양자원의 주가를 봐도 지난달에 300% 가까운 급등을 보였고 그리고 이번 달 역시도 90%의 상승을 보여줍니다. 자, 사실 이 중국 원양자원도 이번 시즌에 지금 중국주 관련해서 대장주로 떠오르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렇게 중국이 후강통을 시행하면서 중국의 프리미엄을 대신 받을 수 있겠다. 이것도 사실 시장에서 봄부터 나왔던 논리였거든요. 지난 봄부터 나왔던 이야기였는데 그런 시세들이 지난달, 이번 달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시장 또 흐름을 좀 살펴보면서 대안을 또 짜봐야죠. 지금 이렇게 급등한 걸 또 샀다가 물리시면 또 큰일이니까 또 앞으로 어떤 쪽이 또 더 잘 움직일 수 있는지 저희 시간에 발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시 구간의 시장 상황을 박상정 캐스터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지수는 저점을 다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보합권 내에서의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지수는 얼음이네요.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상황부터 체크합니다. 1970선대 밑으로 잠시금 내려오기도 했는데 현재는 그래도 1970선대 초반에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33% 상승, 1972.44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도 주요 이동평균선이 몰려있는 1970선대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력이 확인되고 있죠. 수급 보겠습니다. 수급 크게 좀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대로 외국인의 매수, 기관의 매도 이렇게 창과 방패가 맞서고 있는 가운데 개인은 좀 뚜렷하게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500억 원 정도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640억 원, 기관의 매도 물량이 현재는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 쪽에서는 23억 원 제한적인 매도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은 550선 탈환이 좀 힘든 것 같아요. 현재는 549.54포인트 조금만 더 힘을 내주면은 그래도 550선 위로 올라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을지 0.33%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확인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인이 좀 지지를 하고 있네요. 개인 쪽에서 200억 원 정도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 기관이 지금 현재 연합전선입니다. 매도 물량을 막 내놓고 있는 데요. 외국인 쪽에서 150억 원 그리고 기관 쪽에서 66억 원의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9시 구간대는 가파르게 매도 물량을 막 내놨는데 10시 구간대 접어들면서 이 추가적인 매도는 다소 제한되면서 지수 저점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어서 종목별로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먼저 살펴볼 거예요. 외국인이 사는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이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을 합해서고요. 이 수량 기준이기 때문에 금액과는 좀 무관하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포함해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종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이 미래산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종목 사이즈가 좀 작기 때문에 다른 종목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볼게요. SH에너지화학, SK하이닉스, 한국전력과 국제DY, 아큐픽스, KEC, 리젠, 대한항공, 맥쿼리 인프라, 우리은행, 슈넬생명과학이 올라와 있습니다. 1,000원 미만의 좀 동전주들을 제외하고 특징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소 생소한 종목들이 좀 많이 보이시죠? 이런 가운데 SH에너지화학 보겠습니다.
이 종목 뭐 하는 기업이냐면은요, 이 셰일가스와 관련된 국내 대표적인 업체입니다. 오늘장 신고가를 썼습니다. 국제유가 밀려났는데 이 셰일가스 생산하는 이 업체는 왜 이렇게 가는 걸까요? 지금 이 종목 보시면은요, 오늘장도 4%대 상승 흐름, 현재가 1,355원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미국 쪽에서 셰일가스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일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외국인 쪽의 수급이 좀 두드러지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좀 사고 있고요.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오늘 이 삼성전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전기전자 쪽의 흐름은 좋습니다. 이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현재 좀 제한적인 매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전기전자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도 오늘장의 특징입니다. SK하이닉스 시장 분위기 이겨내고요. 현재는 1%대 무난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49,500원대에서 현재가 기록 중입니다. 이어서 특징주 한국전력 살펴보실까요? 한국전력과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오늘장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은 LG U+의 지분을 좀 팔았대요. 이렇게 되면 현금 2천억 원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현금으로 뭐 할까요? 투자자들은 이런 쪽으로 막 생각을 하게 되죠.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이번에 LG U+ 지분을 좀 매도하고 현금이 생겨났는데 이 부분이 좀 배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지레짐작 해석을 하고 있는 건데요. 한국전력 현재는 좀 1% 정도의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쪽에서도 좀 사고 있고요. 최근에 한국전력 외국인 수급을 보면 상당히 좀 특징적입니다. 지난 11월 18일부터 하루도 안 빼놓고요. 꾸준히 사들였습니다. 오늘도 이런 매수 우위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장중 고점 대비로는 탄력이 좀 약간은 둔화됐습니다. 현재 1% 정도의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는 한국전력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이어서 다른 종목도 좀 보시면은요, 대한항공이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우리은행도 대표적인 고배당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우리은행도 현재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파는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파는 종목은 무엇일까요? 이 외국인의 물량 부담이 좀 있으면 아무래도 좀 오늘 시장 어려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가장 많이 파는 종목은 LG U+네요. 조금 전에 이 한국전력 살펴보셨죠? 한국전력은 LG U+ 지분 팔고 생긴 현금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반면에 좀 블록들이 나왔던 LG U+는 오늘장 쉬어갑니다. 1% 정도의 조정 양상 띄고 있고요. 오리엔트바이오와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페노션,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이스타아시아홀딩스, 엠벤처투자, 코리안리, KL넷, GS건설 순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좀 종목별로 차별화된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조선주 두 종목이 좀 들어 있습니다. 오늘장 대표적으로 조선주들이 참 좋지가 못해요. 보니까 외국인 쪽에 매도 물량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이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 이렇게 두 종목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삼성엔지니어링 있죠. 이 종목은 특별한 악재가 있지는 않았는데 삼성엔지니어링 오늘장에서 52주 신저가를 썼습니다. 주가 흐름이 최근에 좋지가 못해요. 오늘도 삼성엔지니어링 외국인 이 매도 물량 부담 받으면서 현재 3%대 하락합니다. 현재 주가 42,300원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타아시아홀딩스는요, 현재 상한가입니다. 대표적인 국내 상장도에 있는 중국 주식이죠. 그런데 외국인은 이 종목을 팔고 있습니다.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수급적인 변화들도 좀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기관이 영 소극적인 모습이에요. 종목별로는 어떨까요? 기관이 사는 종목입니다. 오늘 기관이 가장 많이 사는 종목은 맥쿼리 인프라입니다. 3일 각기 코리아 서키트, 소리바다, 일진홀딩스, 티웨이홀딩스, KTNG, CS윈드, 현대로템, MK트렌드, 그리고 한화생명 순으로 이름 올리는데요. 지금 보니까 기관이 사들이는 종목들 전반적으로 흐름 좋습니다. 일진홀딩스, 티웨이홀딩스 제외하고는 모두 다 플러스권에서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특징주 보겠습니다. 코리아 서키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리아 서키트 오늘장 흐름 좋죠. 8%나 오르고 있네요. 이 종목 오늘장에서 이 4분기 호실적에 대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재는 9,000원 선 넘어간 가격대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앞으로 4분기도 좋고 또 내년 1분기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키움증권의 이 레포트를 통해서 나왔고요. 이런 관점에서 커버리지를 개시했다라는 리포트까지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기관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밖의 종목들도 좀 보실까요? 지금 일진홀딩스입니다. 오늘장에 2.8% 정도 조정받고 있죠. 이 종목도 한국전력과의 교집합이 있는 종목입니다. 한국전력이요, 전력선 담합 혐의로 몇몇 전력선 업체를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일진홀딩스는 피소된 업체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피소된 업체들 오늘장 주가 흐름 다 안 좋거든요. 일진홀딩스도 오늘 장중한 때는 6% 넘게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관이 삽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관이 사면서 이 장중에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현재는 2%대 안정적인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진홀딩스 오늘 기관의 매수 종목에 이름 올리고 있고요. 티웨이홀딩스는요, 이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해서 다소 부담감이 있었는데 어쨌든 기관 쪽에서는 현재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CS윈드입니다.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에요. 풍력타워 세계 1위의 업체입니다. 이 종목이 오늘장의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는데요. 배당 뉴스가 있었습니다. 일반 주주 우대 배당 소식을 내놨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뭐냐면은요, 최대 주주는 주당 350원 주기로 했는데 일반 주주는 이것의 2배인 700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매력으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고 기관 쪽에서도 상당히 수급이 좋은 종목입니다. 네, 이어서 기관이 파는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의 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기관이 가장 많이 파는 종목은 지금 LGU 플러스네요. 오늘 앞서서 외국인도 LGU 플러스 팔았잖아요.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에 주가가 힘을 펴지 못합니다. 현재는 2% 가까운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일부에서도 살펴보신 것처럼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다소 좀 어려운 시기가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물량 부담을 이겨내고 좀 주가가 강한 흐름을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긍정적인 관점의 레포트들도 많았으니까요. 이 부분 살펴보시고요. 대우조선해양 오늘 쌍끌이 매도네요. 외국인도 팔더니 기관도 팝니다. 나머지 종목들 보실까요? 기업은행과 웹젠, 우리투자증권, 흥하해운, DGB금융지주, IHQ, 두산중공업, SKC 코롱 PI, SK이노베이션 순으로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이 파는 종목 보시면은요, 금융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은행, 증권 할 것 없이 중간중간에 금융주에 대한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그 가운데서 기업은행, 우리투자증권, DGB금융지주가 이름 올리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기관의 매도 특징 보시면은 그동안에 급등했던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이 눈에 띕니다. 웹젠, 게임주 가운데 급등했던 대표적인 종목이죠. 오늘 장에서는 기관의 매도 물량 나오고 있고요. IHQ는 드라마 콘텐츠주 가운데서 또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오늘 장에는 4% 정도의 하락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